원장님, 지난 몇 년간 이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뭐 너나 할 거 없이 이렇게 다 대출을 받아서 네. 집을 사기 시작을 했는데 네. 작년에도 기준금리가 또 급등하면서 대출 이자도 같이 올라갔잖아요. 네. 네. 요즘 대출 이자 때문에 기존에 갚을 이자들이 금액이 이제 어마무시하게 커지면서 네. 제 주변에도 이제 아버지 친구분들께서 그 대출 이자 때문에 공황장애가 오셨다 이러면서 네. 병원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대체 언제쯤 안정화가 될까요? 야, 이거 사실 좀 큰 문제예요. 네. 이게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막 급등하면서 막 벼락거지라는 얘기가 나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젊은 사람들, 연세 드신 분들 마찬가지지만 젊은 사람들도 이제 영끌 매수를 이제 부동산에 너도 나도 참여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막 굉장히 급등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미국 연준부터 기준금리를 제로금리에서 4.5%까지 단기간에 급등시키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 전에 집을 살 때 부동산 담보대출이 3%대였다면 지금은 9%, 10%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출 이자를 뭐 나는 부담할 수 있는 게 개인별로 차이가 나겠지만 50만 원 부담할 수 있다, 100만 원 부담할 수 있다, 200만 원 부담할 수 있다 이랬던 사람들이 50만 원은 100만 원 되고 100만 원 200만 원 되고 막 이렇게 더블로 올라가니까 문제는 얘가 장기간 될 우려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님 지인께서도 공황장애 말씀하셨는데 그냥 서울에서 집을 대출 받아서 샀어요. 4억 정도에 샀는데 얘가 막 급등하더니 12억이 된 거예요. 굉장히 좋았는데 12억이 최근에 7억 또는 6억 7천 뭐 이렇게 거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손해는 아니네요. 그래도 그 허망하죠. 그쵸. 허망해. 잘 노는 아이한테 사탕을 하나 줬다가 네. 뺏어버려. 잘 노는 애가 울어버리는 거지.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러신 분이 많을 것 같아요. 부동산을 잘 해서 수익을 잘 내다가 지금 꼭지에 딱 물린 거야. 마지막 순간 딱 물렸는데 지금 집값도 훅 떨어지고 이자는 더블로 올라가고 네. 뭐 그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완전히 이제 멘붕이 온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한 가지 부류는 이제 젊은 사람들 영끌면서 한 젊은 친구들. 네. 젊은 친구들은 이제 자산 자체가 적다 보니까 대출이 본인 소득 대비 네. 대출 비율이 좀 클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연세가 되신 분들은 대출 비용이 상대적으로 줄었을 거고, 근데 젊은 분들은 아니죠. 대출을 이제 자기가 받을 수 있을 만큼 받은 거죠. 그걸 영끌며 들어가잖아요. 영혼까지 막 끌어들여서 이렇게 네. 영끌며 들어가는데 그러신 분들은 더더욱 힘들겠죠. 근데 이제 기준금리가 폭등하면서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이 기준금리가 이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게 하루아침 내려가지는 않거든요. 최소한 뭐 3, 4년, 4, 5년씩 지지부진하게 길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 몰린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지는 상황에 직면한 거죠. 이렇게 말하고 싶긴 해요. 아닙니다. 올해만 지나면 내년부터 금리 내릴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긴 해요. 왜냐면 금리가 내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기준금리가 이제 올리다가 기준금리 인상폭을 올 연말에 2023년 연말에 5.0%에서 5.25%까지 올린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이후로 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이제 올해까지만 견디면 내년부터는 금리가 내려간다 이런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희망적이긴 한데 그게 하루아침에 5%가 다시 3%나 2%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서히 천천히. 그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 견뎌야 된다는 거죠. 무리한 이자를 내면서. 그 요즘 젊은 친구들은 막 투잡, 소리잡, 알바 네. 주말에 내내하는 사람들도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근데 왜 집 안 사셨어요? 강전 아나운서도 집을 살려고 생각은 안 했었어요? 아, 저희 집이요? 아니 보니까 집은 쉽게 사지나요? 맘만 먹으면 살 수 있었지. 그렇죠. 이게 길어지잖아요. 올해 지나고 네. 내년까지 이어지고 3, 4년 거의 길어지면 이자를 내다 못 내서 이제 버티면 이제 경매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라고. 네. 경매가 한 2번씩 유찰, 3번씩 유찰되면 네.
예를 들면 1억 원짜리 오피스텔이 있다면 네. 얘가 두 번 유찰되면 5천만 원이 된단 말이에요. 네. 5천만 원 아래 가격, 세 번 유찰돼서 5천만 원 아래 가격이 한 5천만 원쯤에 만약에 집을 살 수 있다면 3천만 원 대출 받고 2천만 원 있으면 살 수 있어. 2천만 원만 있으면 1억 원짜리 집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매 쪽으로도 관심 갖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얘를 월세를 줘서 월세를 받아서 이자와 원금을 내게끔 3천만 원에 대한 이자니까. 근데 집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1억 갈 거니까요. 그렇죠. 언젠가는 또 오르겠죠. 갈 건데 원금하고 이자는 월세를 받아서 해결하는 거지. 그거를 한 두세 개 만들어 놓으면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2, 3년을 목표로 종잣돈을 만들어야지 지금. 시드머니를 큰 돈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한 2천만 원이면 1억짜리 집을 하나 살 수 있다니까요. 그 경매 나온 집을요? 그렇죠. 오, 네, 상황 이해했죠? 네, 쉽죠? 네. 주식을 할 게 아니라 아니 경매 투자를 해야 될 것 그 같아요. 돈을 모으려면 주식을 해야지 지금. 그 지금은 주식을 열심히 해서 목돈을 만들 기회인 거죠.